은퇴 후 10억 만든 비밀. 부자들만 아는 단 하나의 법칙.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은퇴 후 10억대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돈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특히 부자들은 돈을 벌기보다 지키고 불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돈 관리 비법을 3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왜 이 한 가지 법칙이 부자로 가는 길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목표가 명확한 자산 관리. 첫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55세에 은퇴한 김 씨입니다. 김 씨는 직장 생활 내내 안정적인 급여를 받았지만 늘 자산 관리에 서툴렀습니다. 50대 초반에 다가오면서 퇴직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불안감이 커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첫 번째로 한 일은 은퇴 후 자신이 얼마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지출해야 할 생활비, 의료비, 여가 비용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그에 맞춰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목표에 맞게 나누어 투자하고 지출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자산을 다각화하여 한쪽에만 의존하지 않게 했고 그 덕분에 자산이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교훈 부자들은 자산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지키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체계적인 계획 없이는 금방 탕진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자산 관리가 부자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2.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 전략. 두 번째 사례는 박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 부부는 50대 초반에 은퇴했고 그들은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꿈꾸며 부동산 투자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경제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큰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 부부는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식, 채권, 펀드, 금 투자 등 여러 방면에 자산을 분산하면서 리스크를 줄였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가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산 덕분에 손실을 한쪽에서 보완할 수 있었고 장기적으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박 씨 부부는 부동산 손실을 극복하고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교훈 부자들은 위험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자산을 지속적으로 불리려는 전략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투자할 때는 언제나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돈을 일하게 만드는 습관.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던 60대 이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사업을 하면서 빚더미에 앉았고 퇴직금마저 빚을 갚는데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잃어도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돈으로 돈을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 씨가 선택한 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에 투자하면서 작은 돈이 꾸준히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직접 일하지 않아도 배당금과 이자, 수익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훈 부자들은 돈을 그냥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일하게 만듭니다. 저축만으로는 큰 자산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돈을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자산이 커지고 결국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돈 관리가 부자로 가는 길. 부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돈을 지키고 불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위험을 분산하며 돈을 일하게 만드는 습관이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누구나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지는 않지만 누구나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은퇴 후 10억대 자산을 목표로 삼는다면 오늘부터라도 자산 관리의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실천해 보세요. 은퇴 후 10억 자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관리의 비밀. 앞서 부자들의 자산 관리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후 자산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불릴 만큼 장수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노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자산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3가지 원칙을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풀어보려 합니다. 1.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한 곳에 올인하지 마라.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산을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해서 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만 투자하거나 주식만 매달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한 곳에만 몰아넣지 않습니다. 대신 자산을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원칙은 바로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입니다. 60대가 넘었다면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나이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좀 더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쓸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때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58세에 은퇴한 정 씨를 들어볼까요? 정 씨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로 꽤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자산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정 씨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했습니다.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고 그 돈을 채권과 배당주로 나누어 투자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죠. 결국 정 씨는 초기 자산의 손실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에는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흐름 관리 돈이 일하게 하라. 두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부자들은 항상 자신이 가진 돈을 일하게 만듭니다. 자산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새로운 돈을 벌어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일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벌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수적입니다. 정 씨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 시장에 올인하지 않고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에 투자하면 일정 금액의 수익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은퇴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자본을 들여 간단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는데 매달 일정한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이 수익을 기반으로 김 씨는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고 이를 통해 자산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 자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자산이 스스로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배당주, 채권 혹은 작은 사업을 통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지출 통제 무리한 소비를 경계하라. 마지막으로 다룰 원칙은 지출 통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모았더라도 무리한 소비를 지속한다면 금방 자산이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박 씨 부부의 사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낮추지 않고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을 기반으로 즐거운 생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큰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반면 그들의 친구 이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과 사치품을 명확히 구분하고 소비를 통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은퇴 후에도 자산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핵심 교훈 은퇴 후에는 고정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출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한 소비를 지양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결론 은퇴 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비법.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살펴본 3가지 원칙, 즉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성, 현금 흐름 창출, 지출 통제는 은퇴 후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자들은 이 3가지 원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며 그것이 그들을 부자로 만든 비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원칙을 바탕으로 은퇴 후 자산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법은 바로 체계적인 자산 관리에서 비롯됩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들고 필요 이상의 지출을 줄인다면 여러분도 부자들이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친구가 싫은 것보다 불편한 이유는 만나면 웃을 일이 잘 없기 때문이죠.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걸 이해해서 만날 때마다 내가 웬만하면 밥 사줬는데 나중에 당연시 하는 모습에 연락 줄여서 합니다. 양심이 가난한 친구를 멀리하세요. 돈이 없다고 양심도 없지는 않습니다. 착한 친구를 사귀세요. 가난해도 친구들에게 돈 안 빌리고 물질적으로는 좀 불편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50대가 되면서 느끼는 친구 관계의 변화, 경제적 격차가 주는 심리적 부담. 인생의 황금기 50대. 하지만 친구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친구 따라 강남 가기가 쉽지 않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격차가 커질수록 친구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50대에는 친구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더 크게 느껴질까요? 삶의 가치관 변화. 젊었을 때는 낭만과 우정이 중요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안정과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안정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 격차는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 50대에는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등으로 인해 지출이 늘어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등을 즐기는 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의 변화. 50대에는 직장에서의 위치, 자녀의 성공 등으로 인해 사회적 지위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경제적 격차는 사회적 지위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의 차이.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취미 활동, 여행 등을 즐길 수 있지만 여전히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친구들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여유의 차이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 경제적 격차는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친구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례 1. 미안하다, 친구야. 오늘은 좀 빠질게.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한 김 씨 55세는 최근 친구 모임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은퇴 후에도 골프, 여행 등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김 씨는 아직 대학생인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식사 비용, 골프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 김 씨는 점점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사례 2. 너는 좋겠다. 나는 언제쯤 은퇴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박 씨 53세는 최근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지만 박 씨는 아직도 은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들의 은퇴 후 삶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박 씨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자신의 처지에 대한 씁쓸함을 느낍니다. 사례 3. 우리 예전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자영업을 하는 이 씨 51세는 최근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씨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위축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친구들은 이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지만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경제적 격차, 친구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경제적 격차는 친구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솔직한 대화 친구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은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 경제적 격차를 인정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친구는 친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모임 장소, 메뉴 등을 선택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는 친구의 호의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경제적 부담이 적은 활동을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산, 산책, 영화 감상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 관계 형성,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서 친구 관계 유지가 어렵다면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50대 친구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50대가 되면 친구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친구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50대 이후에도 소중한 우정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50대 우정의 변곡점, 경제적 격차를 넘어 진정한 관계로.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술 한 잔 기울이며 격에 없이 던지는 이 질문, 50대에 들어서면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마냥 웃고 떠들던 시절은 지나고 각자의 삶에 짙게 들이운 경제적 격차라는 그림자가 우정에도 스며들기 시작하죠. 요즘 만나면 돈 얘기밖에 안 해. 한 중소기업 임원 김씨 55세는 최근 친구 모임에 나가는 게 썩 즐겁지 않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친구들은 연금 얘기, 자식 유학 얘기, 해외여행 자랑 등 돈 얘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친구들 만나면 기분 전환하려는 건데 오히려 위축되고 박탈감만 느낀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50대 왜 경제적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올까? 은퇴 50대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시기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경제력에 크게 좌우되죠. 친구들과의 경제적 격차는 곧 은퇴 후 삶의 질 격차로 이어지기에 더욱 민감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50대는 자녀 교육, 결혼 등 큰돈 들어갈 일이 많은 시기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지원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비 패턴 젊을 땐 저렴한 술집에서도 즐거웠지만 나이 들수록 가성비보다는 취향과 만족도를 따지게 됩니다. 친구들과의 소비 수준 차이가 커질수록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도 제한되고 소외감을 느끼기 쉽죠? 자존감, 돈은 단순히 물질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사회적 지위, 성공의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죠. 친구들과의 경제적 격차는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져 만남 자체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 우정의 걸림돌일까? 극복 방안은 1. 솔직한 대화. 요즘 좀 힘들다, 부담스럽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할 것입니다. 2. 공통의 관심사 찾기. 돈이 많이 드는 활동 대신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혹은 저렴한 활동을 찾아보세요. 등산, 산책, 독서 모임 등 돈보다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활동을 통해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관계 형성.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서 함께하는 시간이 불편하다면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슷한 경제적 상황,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4. 나에게 집중. 친구들과의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50대는 나에게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배우고 싶었던 것에 도전하며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세요. 5. 진정한 친구의 의미 되새기기. 진정한 친구는 경제적 격차를 넘어 서로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존재입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 아닐까요? 전문가의 시선. 50대는 인생의 전환기입니다. 친구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우정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지만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변화와 갈등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격차는 분명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이 우정의 전부는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퇴직 후 현실은 지옥. 5060대가 겪는 노후의 충격적인 진실. 1. 막상 닥치니 너무 막막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야근도 하고 후배들에게 밀리지 않으려 노력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십 년을 버티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년퇴직 혹은 권고사직을 받고 나니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퇴직 후에도 어떻게든 먹고 살겠지.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겠지. 건강이 아직 괜찮으니 일자리는 찾을 수 있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하며 노후를 맞이한 5060대 퇴직자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합니다. 돈은 빠르게 줄어들고 마땅한 일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막막한 현실을 마주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퇴직 후 5060대가 가장 공감하는 노후의 충격적인 현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2. 5060대 퇴직자들이 마주하는 피눈물 나는 현실. 첫 번째 현실, 연금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후 예상보다 빠르게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생활비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막상 받아보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은퇴 전에는 한 달 20만, 3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고정 지출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현실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58세 김씨의 연금 착각. 김씨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했고 퇴직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월 18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이렇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35만 원, 식비 60만 원, 보험료 20만 원, 교통비 및 용돈 30만 원, 경조사비 및 예비비 30만 원. 합쳐보니 기본적으로 17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병원비나 집 수리비까지 고려하면 돈이 빠듯해집니다. 결국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현실, 재취업. 말이 쉽지 실제로는 어렵다. 일할 생각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어요. 이 나이에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지만 5060대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나이 제한이 걸려 있고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월급이 200만 원을 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62세 박 씨의 재취업 도전기. 박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100곳 넘게 이력서를 넣었지만 면접 기회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구한 곳은 대형 마트의 배송팀이었고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고 결국 2달 만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요. 일자리는 찾고 싶어도 몸이 못 버티더라고요. 이처럼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은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후 가장 크게 깨닫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현실, 외로움과 우울감. 은퇴 후 더 커진다. 퇴직 후 마치 세상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와도 대화가 줄었고 친구들도 하나 둘씩 멀어지더군요. 일할 때는 몰랐지만 직장이라는 사회적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퇴직 후의 가장 큰 적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단절과 외로움입니다. 사례 3. 65세 최 씨의 외로움. 퇴직 후 최 씨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쁘고 자식들도 자기 생활에 바빠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우울감이 심해졌고 아무 의욕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외로워지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고 누구와 대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외로움과 우울감은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3.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후 생존 전략. 연금, 소득을 늘릴 방법을 찾아라. 연금만으로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소액이라도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블루칼라 일자리, 소규모 자영업, 온라인 활동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체력 관리 일찍 시작해야 한다. 체력이 있어야 재취업도 가능하고 활동적인 생활도 가능합니다. 퇴직 전부터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라.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연락하고 모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사회활동,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해 퇴직 후에도 활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세요. 4. 마치며 당신은 어떤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가? 퇴직 후의 현실은 준비하지 않으면 피눈물을 흘릴 만큼 가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리 준비하면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준비하는 5060대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나의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만이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생존 전략, 과학과 데이터로 본 현실적인 해결책. 퇴직 후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지나 막연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퇴직 후 5060대가 겪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과학적 원리와 데이터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 후 소득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을까? 대부분의 퇴직자는 연금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나서야 돈을 벌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인지 유연성이 필요하다. 인지심리학에서 인지 유연성 카그니티브 플렉서빌러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지 유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직업이나 창업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즉,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려면 평소부터 인지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결책 지금 당장 배워야 하는 것들. 디지털 리터러시 유튜브, 블로그, 전자상거래 쿠팡 파트너스, 스마트 스토어 등을 활용한 소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재테크 기본기 단순 저축이 아니라 배당주 투자, 채권, 부동산 소액 투자 등 노후에 맞는 자산 운용 방법. 기술 기반 일자리 전기 소방 관련 자격증, 드론 자격증, 온라인 강의 제작 등. 사례 1. 60세 김씨의 디지털 소득 창출. 김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스마트폰 하나로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건강기능식품과 운동기구를 추천하는 블로그를 운영했고 하루 23시간의 노력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못 다뤄서 걱정했지만 배우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인터넷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결론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한다. 2. 노후의 가장 큰 적,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퇴직 후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뭘까? 건강은 퇴직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려면 건강이 받쳐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적 근거 근감소증과 노후 건강. 의학적으로 50대 이후부터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근감소증 SARCOPNIA라고 합니다. 특히 퇴직 후 운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 동안 누워만 있어도 근육량의 1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퇴직 후 갑자기 활동량이 줄어들면 근육 감소, 신진대사 저하,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해결책 체계적인 운동 루틴 만들기. 근력 운동 필수.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 스쿼트, 런지, 푸시업. 유산소 운동 병행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을 위해 매일 30분 이상 걷기 또는 자전거 타기. 단백질 섭취 필수. 근육을 지키기 위해 하루 1.2kg 이상의 단백질 섭취. 사례 65세 박씨의 건강 회복기. 퇴직 후 체중이 10kg 늘어난 박씨는 건강검진에서 당뇨와 고혈압 위험이 높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매일 50번씩 스쿼트를 하고 닭가슴살과 두부를 식단에 추가했습니다. 6개월 후 체중이 다시 줄었고 건강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퇴직 후 방치하면 몸이 너무 빨리 망가지는 걸 느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결론. 퇴직 후 건강을 위해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반드시 관리해야 한다. 3. 퇴직 후 사회적 단절,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은퇴 후 인간관계가 사라진다. 직장에서는 매일 동료들과 대화하고 회식도 하고 협업도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과학적 근거, 사회적 연결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75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건강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단절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을 증가시킵니다. 해결책. 적극적으로 관계를 확장하라. 동호회, 취미 모임 참여,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모임에 참여해 인간관계를 유지. 봉사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 남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과 사회적 유대감 형성. 배움과 성장.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유지. 사례 70세 최 씨의 새로운 인생.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던 최 씨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기타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동아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고 지역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퇴직 후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모임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삶의 재미가 생겼어요. 인생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결론. 퇴직 후 외로움을 피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마무리.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3가지 실천 과제. 1. 경제활동을 이어갈 방법을 배워라. 디지털 리터러시, 재테크, 기술직 자격증 준비. 2.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단백질 섭취. 3.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라. 동호회, 취미 모임, 봉사활동.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제 그만두면 매일 아침 눈치 안 보고 푹 잘 수 있겠지.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바닷가를 산책할 수 있겠지. 퇴직을 앞두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상상을 합니다. 특히 1968년생, 올해 만 57세가 된 이들은 딱 지금쯤 그런 감정과 맞닥뜨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이 가까워지면 마음은 이상하게 무겁고 쉬고 싶다던 감정은 막막함으로 바뀌곤 하죠. 퇴직은 더 이상 자유의 시작이 아닌 정체성 상실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공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기다리던 퇴직인데도 가슴이 뛰지 않고 오히려 불안한 걸까요? 오늘은 퇴직 직전 혹은 막 퇴직한 68년생 부장들의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풀어보며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은퇴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마음은 쉬고 싶은데 돈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김 부장 68년생, 대기업 30년 근무. 김 부장은 작년 말 명예퇴직을 권유받고 정든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 당시 그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약 2억 원과 별도로 개인연금
예금 등을 합쳐 총 3억 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동네 커피숍에서 책을 읽으며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출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와 보험료, 부모님 용돈 등을 쓰다 보니 1년도 안 되어 예적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랍니다. 하루하루는 여유로운데 미래가 전혀 안 그려져요. 이 상태로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 가진 돈으론 택도 없더라고요. 김 부장은 결국 요즘 경비직이나 계약직 자리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존심 내려놓고 다시 일해야겠다는 결론만 남네요. 라는 그의 말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퇴직하면 부부 관계도 나아질 줄 알았죠. 이 부장 68년생 중견기업 퇴직자. 이 부장은 퇴직 후 부부만의 여행,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한 지 2달도 안 되어 아내와의 갈등이 심각해졌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당신은 맨날 TV만 보고 계획도 없잖아요.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은퇴에 대한 생각과 준비 수준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적어도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기대했고 이 부장은 150만 원 수준의 소박한 삶을 예상했죠. 같이 산 지 30년인데 이렇게 안 맞을 줄은 몰랐어요.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일상 리듬을 회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은퇴 후에도 관계와 생활의 루틴을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 사례입니다. 3. 일이 사라지니 내 존재도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박 부장 68년생, 공기업 조기퇴직. 박 부장은 퇴직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출근 도장을 찍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 처음엔 휴가 같은 기분이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공허감과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일 없으니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우울감도 깊어졌고 급기야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더랍니다. 그는 우연히 구청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사진 강좌를 듣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요즘은 사진 동호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큽니다. 퇴직 후 삶은 돈만이 아니라 자존감과 소속감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68년생 부장들의 고백에서 보듯 퇴직 후 진짜로 필요한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 계산이 아니라 삶의 재설계입니다. 1. 돈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 만들기. 하루에 4시간 일하며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삶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유튜브, 재능 공유 플랫폼, 소규모 투자 또는 공공근로 등 다양한 경로를 연구해 보세요. 2. 부부 사이에도 은퇴 생활 설계 회의가 필요. 서로가 원하는 삶, 감정선, 금전 계획이 다르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의 월 예산은 얼마, 이상적인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대화를 나누세요. 3.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 회복 전략. 작은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감각이 퇴직 후 우울감을 막아줍니다. 마무리하며 퇴직하면 자유일 줄 알았죠? 이 질문에 많은 68년생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준비된 퇴직 그리고 새로운 나를 찾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쌓아온 30년 경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다시 삶을 조각할 수 있다면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만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보세요. 퇴직하면 자유일 줄 알았죠? 68년생 부장이 마주한 충격 현실과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서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 1968년생, 올해 57세가 되는 세대는 현실적으로 퇴직 시점과 맞닿아 있으며 일부는 이미 조기 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자유의 시작이라 기대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감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과의 갈등,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들과 직면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퇴직 직전 또는 직후 직장인이 겪는 주요 현실과 그 해결 방안을 3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은퇴 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1.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다. 사례 김호호 68년생, 대기업 30년 근속 후 명예퇴직. 김 씨는 퇴직금 약 2억 원과 개인 자산 1억 원을 보유한 채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생활비, 보험료, 부모님 용돈 등으로 200만 원 이상이 고정 지출로 빠져나가면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금융 자산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월 최소 생활비는 평균 243만 원, 적정 생활비는 332만 원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고정 수입 없이 자산을 현금으로만 소비하는 구조는 장기 생존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익형 자산의 배당주, 임대수익, 소득형 부업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안 전략. 퇴직 전 최소 3년 전부터 월세 배당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설계. 하루 34시간 근무 가능한 유연형 일자리 준비 노인 일자리, 플랫폼 경제 포함. 소비 지출 관리 고정비 보험, 통신비 등 최적화. 2. 은퇴는 가족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 쉽다. 사례 이호호 68년생, 중견기업 퇴직 후 부부 갈등 심화. 이 씨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여행, 전원 생활을 기대했으나 퇴직 후 오히려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수준, 일상 리듬, 미래 계획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졌고 잦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역할 구조와 커뮤니케이션의 재설정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퇴직 후 12년 이내 부부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며 평균 65세 전후 이혼율 또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안 전략. 퇴직 전 부부가 공동 은퇴 설계 워크숍 참여, 권장 자산, 역할, 루틴 설계. 공동 월 예산표 작성 및 주 1회 대화 시간 확보. 각자의 일상 루틴 및 외부 사회활동 권장 각자만의 공간과 역할 확보. 3. 정체성 상실은 은퇴 후 우울감으로 직결된다. 사례 박오 68년생, 공기업 조기 퇴직 후 무기력감 경험. 박 씨는 30년 이상 공기업에서 일하다 퇴직 후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23개월이 지나자 무기력감과 소외감에 빠졌고 가족과의 대화마저 줄어들며 심리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은 곧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 남성의 경도 우울 증상 발생률은 38%에 달하며 정체성 상실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대안 전략. 퇴직 전 제2의 소속감을 위한 준비 필수 지역 모임, 평생교육, 재능 기부. 단순 소비자 역할을 넘어 기여자 역할 찾기 예 지역 강사, 자원봉사 등. 은퇴 후 정신건강 체크리스트 작성 및 주기적 상담 권장. 종합 전략 퇴직 후를 위한 3가지 핵심 키워드. 키워드 설명 행동 가이드. 현금 흐름 자산이 아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다 배당주, 임대 수익, 파트타임 수익 설계. 관계 설계 부부, 가족 사회와의 관계 재구성, 필요가족 회의, 루틴 설계, 소셜 활동 참여. 자존감 유지 사회적 역할 유지와 자아, 정체성 회복 동호회, 평생교육, 공공강좌 참여. 결론 퇴직은 계획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퇴직 자유라는 등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없다면 감정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68년생 세대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함께 성장하며 가족과 조직을 위해 헌신해온 세대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준비, 자신을 위한 루틴, 자신을 위한 경제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위해선 돈, 관계, 자존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